안녕하세요 여러분. 농악 강좌를 맡은 시흥시립 전통예술단 악장 김소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농악의 구성에 대해 배워볼 텐데요. 지난 강의 때 시청한 시흥 월미농악을 중심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저와 함께 농악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학습 목표는 농악의 구성 이해하기입니다. 농악이 세계무형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된 사실은 지난 강의를 통해 알게 되셨을 겁니다. 그만큼 농악이 세계적으로도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받은 것인데요. 농악이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서 왜 유네스코에서 농악을 세계적으로 가치 있는 종목으로 선정했는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악의 구성 요소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악기인데요.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6가지의 악기가 사용됩니다. 화면의 왼쪽부터 각 명칭이 꽹과리, 징, 장구, 북, 소고, 태평소이며 이 6가지의 악기는 한국의 모든 농악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악기입니다. 간혹 재금이라는 악기를 사용하는 지역도 존재하지만 잘 쓰이지 않는 악기이니 이번 강의에서는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악기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꽹과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꽹과리는 쇠로 만들어지며 종류에 따라 은이나 금을 섞어서 만들기도 합니다. 채는 나무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 채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꽹과리를 때리며 연주하는 방식입니다. 꽹과리는 농악에서 3명 혹은 4명으로 구성하고 맨 앞에서 연주하는 사람을 상세라고 부르며 상세는 농악의 전체를 이끌어가는 지휘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금은 시끄러울 수 있지만 이 소리를 한국의 전통 예술가들은 음악적인 형태로 만들어 연주하게 됩니다. 네, 다음으로 징입니다. 징도 쇠로 만든 악기이며 꽹과리와는 달리 천으로 된 채로 직접 때리며 부드러운 소리를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징 또한 3명에서 4명 정도로 구성되어 농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징은 부드러운 소리를 내어 타악기 위주로 구성된 농악의 음악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징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부드러운 소리가 나죠? 이 소리로 시끄러울 수 있는 다른 악기들의 소리를 감싸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장구를 살펴보겠습니다. 장구의 형태는 호리병 모양의 통에 양쪽에 가죽을 놓고 끈으로 연결하여 만든 악기입니다. 양쪽을 동시에 연주하는 게 특징이며 왼쪽은 낮은 음, 오른쪽은 높은 음을 연주하게 됩니다. 나무는 오동나무를 주로 사용하며 가죽은 소가죽이나 말가죽, 그리고 간혹 개가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장구는 농악에서 음악을 구성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수많은 리듬을 연주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럼 장구 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리듬감이 아주 좋죠? 이러한 화려한 소리로 농악의 음악을 매우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다음은 북을 살펴보겠습니다. 북은 둥근 모양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형태의 악기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북은 엎어놓고 위에서 아래로 연주하는 반면 농악에서 사용되는 북은 끈으로 연결하여 몸에 달고 바깥에서 안쪽으로 연주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북은 농악에서 베이스 부분을 담당하며 음악의 전체적인 박자를 잡아주는 역할도 동시에 해주는 매우 중요한 악기입니다. 북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심장을 울리듯 아주 우렁찬 소리를 내죠. 농악에서 연주되는 음악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다음으로는 소고입니다. 이 소고는 악기로서의 역할보다는 소고를 들고 몸동작을 보여주는 일종의 퍼포먼스적 요소가 강하며 소고를 연주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상모를 돌리는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다. 상모에 관해서는 다음 장 소품 및 의상 부분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태평소입니다. 태평소는 농악에서 사용되는 악기 중 유일하게 선율을 가지고 있는 악기로서 음악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타악기로만 이루어진 농악에서 음악적인 구색을 갖추는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농악의 심령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제가 태평소는 잘 불지 못해서 농악 영상을 통해서 태평소 소리를 확인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농악에서 사용되는 악기를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의상과 소품에 대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품으로는 화면에 보이시는 왼쪽부터 머리에 쓰고 돌리는 상모와 농악대의 간판인 깃발, 그리고 너슬, 미투리입니다. 깃발은 만장기와 영기로 나뉘는데 지금 보시는 깃발은 만장기이고 농악대 맨 앞에 농악대의 명칭과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적힌 깃발을 들고 입장하게 되겠습니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뜻은 농업은 천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큰 근본이라는 뜻으로 농업을 장려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너슬은 꽹가리채와 징채 끝에 사는 일종의 장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제가 들고 있는 지금 이 부분이 너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투리라는 신발을 신는데 농악 공연 시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신발입니다. 저도 지금 신고 있습니다. 참 보이지는 않으실 텐데요. 한번 보여드리면 이러한 형태의 신발이 미투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는 상모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상모, 12발 상모, 털부포, 종이부포가 되겠습니다. 상모는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상모가 있고요. 그리고 꽹가리가 쓰는 부포상모, 마지막에 기회를 선보이는 12발 상모가 일반적으로 농악에 사용됩니다. 부포의 경우 크게 상모 끝을 종이로 채워주는 종이부포와 새의 깃털을 이용해서 만든 털부포가 있는데요. 이는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시흥 월미농악에서는 종이부포를 사용합니다. 상모의 경우 한국 전역에서 같은 형태로 사용하며 끈의 길이가 매우 긴 12발 상모도 일반적으로 같은 형태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의상입니다. 농악에서 의상은 속에 있는 민복과 겉에 있는 조끼 혹은 덕거리로 구분되며 그 위에 삼색띠를 맺는 형태로 사용합니다. 농악에 따라 무동과 잡색이 농악 편성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민복은 대부분의 농악에서 하얀색을 사용하고요. 덕거리나 조끼는 지역에 따라 검정색, 파란색, 빨간색을 주로 사용합니다. 삼색띠는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을 주로 사용하며 농악별로 매는 위치나 순서를 달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형태가 경기도 지역에서 주로 입는 농악의 의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농악의 구성 마지막으로 진풀이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이란 무엇일까요? 진이라는 것은 전쟁 시 군대의 진법과 같은 진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농학에서 진풀이는 군대의 진법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크게 농학의 진풀이는 원진, 일자진, 달팽이진, 오방진 등이 있으며 이러한 진풀이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리듬과 몸짓 등이 변화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진풀이는 왼쪽부터 원진, 일자진, 오방진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 진풀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대형을 갖추며 여러 가지의 형태의 도형을 지속적으로 변화시키며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농학의 구성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제한된 시간 내에서 많은 것을 설명드리려고 하니 조금은 급하게 진행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지속적으로 저와 함께 농학에 대해 알아가신다면 어느새 농학의 매력에 흠뻑 빠져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농학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농학은 지역별로 다르다는 것은 지난 시간 강의를 통해 아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